네, 그 다음 유형은 쟁점 발굴형이라고 하는 어떤 사례형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제 쭉 대세였다가 지금은 현재는 쟁점 발굴형 시험보다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쟁점 제시형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이 쟁점 발굴형은 어떤 사례형 문제를 하나 주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들, 뭐 법학 시험으로 치면은 법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쟁점 발굴형 사례를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형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형법은 답안지를 쓰는 정연적인 틀이 존재를 하죠. 3단계 범죄 체계라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그리고 위법성, 책임 이 순서로 쓰죠. 실제 목차를 그 명칭으로 쓰진 않지만 사고의 순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빠지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민법이라든지 이게 공법,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데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과목들도 정형화된 틀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형법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법, 헌법 이런 것들도 어떤 정형화된 틀이 뭐가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목마다 뭐 민법에도 저는 쓰는 틀이 있고 형법에도 있고 행정법, 헌법, 상법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존재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은 나는 쟁점 발굴형에서는 뭐가 나와도 누락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쟁점 발굴형을 당장 답을 쓰지 마시고 이 부분도 어떤 좋은 책을 보시면서 그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마다 이런 좋은 틀을 제시해주는 책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오늘 그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답안의 틀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전체적인 공통적인 어떤 목차가 하나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청구 원인이나 원고 적격을 내가 이제 쭉 나열해서 써주고, 즉 어떤 사안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은 과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런 거 이제 소송에서 항변 내지는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준 후에 마지막에는 내 주장의 당부와 그 주장들 간의 관계를 써주는 식으로 쭉 정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써주면 반드시 경합 여부에 대해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형법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었다 이렇게 하면은 살인죄와 절도죄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검토를 해주죠. 그다음 헌법에서도 내가 어떤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두 개를 같이 주장했다면 그 두 가지 기본권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본권 경합이라는 목차를 써서 이걸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전반적인 틀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 쟁점 발굴형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물론 사례집이 이제 양들이 많아지는데 그거는 쟁점 제시형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발굴형을 연습하실 때는 정말 정평 있고 그다음 질이 좋은 사례집을 보셔야 돼요. 어떤 해설과 틀이 좋은 사례집을 보셔야지 문제수가 많은 사례집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민법이 가장 양이 많지만 저는 사례가 한 60개밖에 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쟁점 발굴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쓰냐라는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사고하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고 틀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내가 어떤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을 보셔야 돼요. 좋은 저자가 쓴 훌륭한 책을 보셔야만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습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아웃풋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아웃풋을 만드는 작업은 제가 공부법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해답을 먼저 읽으시면 돼요. 이 해답을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정독하신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랑 비교를 해서 이 해답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신 후에 걔를 마지막에 목차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해당 답안지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쓰시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기본서의 사고대로 목차를 재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권화라는 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권화는 책끼리 문장을 단권화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사고를, 서로 다른 소스를 가지고 사고를 단권화 시키는 게 단권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번에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쟁점 발굴형도 제가 어떤 사례집을 제가 정리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법 사례집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 줄글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일단 뭐 처음에 읽고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하고 제 기본서에 맞춰가지고 이 사례형 답이 다 이해가 됐을 때 마지막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목차를 정리를 했어요. 이 목차는 이 책에 있는 목차를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머리를 가지고 제 기본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목차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쟁점 발굴형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발굴형도 어떤 쓰는 연습을 많이 하지 마시고 쓰는 연습은 그냥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시험치기 6개월이나 8개월 전 그때부터 시험치기 한 달 전까지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한 달 동안 정리를 하실 때는 빈 문제를 보고 내가 목차가 떠오르는지 쟁점명이 떠오르는지 해당 어떤 중요한 판례가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하나를 특정하게 하나의 쟁점을 잘 쓰는 것보다 항상 제가 서술형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를 고르게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